새치기하는 사람 보면 개념 없어 보이죠?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이들을 보면 이 새끼 뭐야? 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빡이 쳐요. 하지만 이 모든 특징에 말렙을 찍은 나라가 있습니다. 네, 다름 아닌 중국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폐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쓰레기를 그냥 투척한다든지 길거리에 그냥 그것을 싸지른다든지 심지어 남의 나라 해안에 침범해서 불법으로 조업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나만 아니면 된다 해 중국인들은 왜 이런 민폐짓을 저지르는 걸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872년 중국으로 향한 미국의 선교사 아더 스미스는 1894년에 책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중국인은 아주 어메이징한 놈들이에요. 내가 살다 그런 놈들은 처음 봤어요. 도대체 그놈들이 뭘 어쨌길래 그러세요? 시간 개념도 없고 툭하면 의심하고 외국인을 경멸하기까지 한다니까요? 그거 진짜 쏘 어메이징한 사람들이네요. 네가 뭔데 우리를 평가하는 거냐 해? 이래서 우만한 서양 놈들은 안 된다 해. 뭐 이렇게 중국인을 관찰해서 기록한 중국인의 특성이라는 책이었죠. 이 책에는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개념이 없고 정확성이 부족하며 서로 의심하고 오해를 잘한다 등 중국인을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인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같은 중국인조차 중국인을 비판한 적이 있다고 하네. 중국의 사상가이자 베이징 대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옌푸는 1895년에 중국은 거짓에서 시작해서 수치를 모르는 것으로 귀결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계몽 사상가이자 문학가였던 양 치차오는 1901년에 중국 민족성의 6대 단점을 발표했죠. 여기에는 노예성, 무지, 이기심, 위선, 비겁함, 나태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같은 중국인조차 인정할 정도인데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중국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느냐? 먼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기원전 1046년까지 가게 되죠.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주족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나라는 최고 통치자를 천자라고 불렀죠. 여기서 언급된 천자는 하늘의 뜻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천자의 지배에 정통성을 부여해주고 천자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넘보지 마라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존재였던 천자에게 직접 통치받는 사람들은 뭔가 나도 좀 특별해 보이고 내가 다른 놈들보다 잘난 놈들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게다가 중국의 외부는 중국에 비해 환경이 좋지가 않아. 왜냐? 중국의 동쪽은 바다고 서쪽은 사막이고 북쪽은 시베리아, 남쪽은 정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면 주나라가 있는 중국 중원 지역은 황하강이 흐르는 곳으로 중국에서도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고 지금에 이르러서 태어난 중국만의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상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에서 중국 문화가 최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중화 사상.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을 통해 중국이 아니면 싹 다 오랑키라는 마인드가 장착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관심도 없었죠. 그냥 중국의 동쪽에 있으면 동이, 서쪽에 있으면 서융, 북쪽에 있으면 북적, 남쪽에 있으면 남만이라고 부른 거지. 게다가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겪었잖아요. 대약진 운동 때는 무려 4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문화 대혁명 때는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일도 있었죠. 그 결과 중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덩샤오핑이 흑묘 백묘론, 선부론을 내세우면서 중국인들은 결과만 좋으면 어떤 짓이든 해도 된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건 중국인들을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었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불과 10년 전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몰려든 사람 때문에 한 할머니가 쓰러지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였던 펑이는 할머니를 부축해주고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뭐 이건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넘어졌던 할머니가 펑이를 가해자로 지목해버리네. 이후 할머니는 13만 위안 하나로 약 2,500만 원을 요구했고 이 사건은 2심 재판에 가서야 합의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중국인들은 이기적인 짓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중국인들의 행동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중국인들은 수많은 민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중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일단 중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창문을 통해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거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앞에 플라스틱 물통이 떨어지기도 하고 한 여성은 하늘에서 떨어진 먹다 버린 닭다리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뭐 이렇게 중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라? 우리나라도 중국인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문제를 겪었다고 하네. 지난 2017년 2월 SNS에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제주국제공항의 3층 국제선 출국 대합실이 쓰레기로 가득 찬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이렇게 관리 안 된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쓰레기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버린 거라고 하네. 뭐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귀국할 때 세관 검색을 대비해 부피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지들이 편하려고 쓰레기를 막 갖다 버렸다는 거죠. 이때 공항 직원들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출국 대합실로 투입되었고 당시에 사용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는 무려 100여 개. 이게 말이 쓰레기 봉투 100개지 쓰레기 분량으로 치자면 1만 리터인 거잖아요. 결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세품 정리구역 청소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죠. 도대체 중국인들은 왜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중국인들이 멀쩡한 쓰레기통을 놔두고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발전된 도시 일부를 제외하면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내와 실외에 대한 개념도 내가 사는 공간을 더럽히는 쓰레기에 대한 개념도 없죠. 그러다 보니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한 번에 쓸어 담아서 치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도 신발을 신고 집을 돌아다니기는 해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중국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 라는 소리인 거죠. 이로 인해 중국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바다에서도 계속되었고 이런 쓰레기들은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 해안에 떠내려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지들이 버린 쓰레기가 남의 나라까지 오는 것만 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이 바다에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뉴스 기사에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납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중국 어선들이 쳐들어와서 생선들을 싹 다 쓸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도 제주도 일대 중국 범장망 수십 개가 적발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범장망은 그물 간격이 촘촘해서 어린 생선까지 무차별로 잡는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장망 설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은 I don't give a fuck my way로 우리나라 해안에 있는 물고기를 싸그리 잡아가고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등 많아도 너무 많은 곳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될 것이지 여기까지 와서 도대체 왜 이런 민폐를 저지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이유는 수산물 소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1961년 1인당 4.23kg이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소비량이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38.49kg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21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중국 인구가 조금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수산물이 필요했고 이 수요를 중국의 영해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나라까지 넘어왔다는 소리죠. 야! 넌 누구 오는지 잘 감시하고 있어. 우리는 그물에 물고기 잘 잡혔나 확인할 테니까. 아이 돈 벌고 싶어서 타긴 했는데 무섭다 진짜. 왜 남의 나라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거야? 왜긴 왜야? 중국에서만 조업하면 중국인들이 다 못 먹으니까 그렇지. 맞아. 그리고 여기선 눈치 안 보고 생선 싹 썰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넌 그냥 감시나 잘하고 있어. 그런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거 진짜 개이득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부족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바다에 넘어온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진짜 중국이 중국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어업 종사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로 나가 민폐를 끼치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먼저 태국에서 운영 중인 뷔페에서 뽕을 뽑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한 해물 뷔페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새우를 보고 눈이 뒤집혔는지 집게를 쓰지 않고 접시를 삽처럼 사용해 새우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새우를 가져간 탓에 다 처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겼다고 하죠. 이로 인해 새우는 순식간에 거덜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뷔페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먹지도 않을 새우를 욕심 때문에 몽땅 가져가서 다른 손님들이 새우를 먹지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다 먹지도 못할 거 적당히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욕심 부려서 사람들 못 먹게 해놓고 주변은 지저분하게 더럽혀 손님들의 비위까지 뒤집어 놓았던 건데 뷔페에서 버린 민폐는 아주 귀여워 보일 정도로 아주 더티한 짓을 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카이당쿠라는 아기가 입는 바지가 있거든요. 이 바지는 용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배려해서 가랑이가 뚫려 있죠. 뭐 어릴 때야 용변을 가리지 못해서 카이당쿠를 입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용변을 스스로 가릴 줄 알잖아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길거리에 그냥 쌌습니다. 2016년 11월 호주의 한 왕립식물원에서 중국인 2명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오마이갓 갑자기 사람들이 싹 다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더니 소변을 보기 시작하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걸 발견했고 추격 끝에 중국인을 체포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은 노상방뇨 혐의로 200호주 달러 하나로 약 17만 원의 벌금을 냈죠. 이 밖에도 중국인들은 해외 화장실에서 발을 씻거나 조금만 틈이 있어도 몸을 집어넣으면서 새치기를 하고 어딜 가나 자기를 밖에 없다는 듯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년 된 이집트의 문화재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200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4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달아난 적도 있죠. 아무래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 관광 지역에서는 중국인들 꼴도 보기 싫다, 중국인들을 아예 거부하겠다 라는 뉘앙스를 보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비난에도 중국인들의 민폐 행위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자기 행동이 민폐라는 것을 깨닫고 고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국이 중국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